저는 125kg에서 65kg로 60kg를 감량을 했어요. 제가 125kg 시절에 입었던 바지거든요. 지금은 이 한쪽 다리에 제 몸이 다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와. 이렇게 양을 줄이고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절대 기피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뭐 위고비라는 뭐 주사를 맞아도 아니면 지방흡입을 하고 와도 그 순간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습관을 고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8살이고요. 정가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비니픽 다이어트 회사의 대표입니다. 몇 킬로를 감량하신 거예요? 저는 125kg에서 65kg로 60kg를 감량을 했어요. 60킬로요? 네.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네. 와. 그 60kg도 사실은 한 4, 5개월 만에 만들어진 수치여가지고 와. 네, 정말 단기간에 많은 감량을 이루어냈죠.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만은 네.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와 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125kg 시절에 입었던 바지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와, 이거 대표님이 그냥 다 가려지는데요, 그냥? 네, 지금은 이 한쪽 다리에 제 몸이 다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와, 요렇게. 이거 완전 네, 제가 들어가집니다. 원피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고 오늘 들어가는 게 조금 빡빡한데 싶으면은 이제 관리를 하고 식단을 하는 거죠. 이걸 그러면은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125kg라는 무게를 가졌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항상 보면서 다시는 저대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 의미로도 제가 남겨두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60킬로를 빼시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나 계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29살 때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여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를 놔두고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3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저에게는 나한테 먹을 수 있는 날이 이날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굽다던데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치료 때 못 먹었던 음식들이라던가 뭐 아이랑 먹고 싶었던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먹게 됐어요. 그래서 125kg가 된 거죠.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겨우 1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제가 막 맛있는 것도 시켜주고 막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으로로 와가지고 아줌마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제가 아팠던 과정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네. 그 말이 너무 상처였던 거예요. 친구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너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는 아파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밀쳐내고 이제 자기는 방으로 막 뛰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엉엉 우는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반성이 많이 되고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나는 뭐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또 어차피 항암 치료하러 가면 이거 못 먹으니까 이런 저의 이기심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먹었던 그 시간을 조금 후회하게 됐죠. 어떻게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요. 1일 1식을 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도 많이 먹어주고 하는 저탄고지의 방법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라는 게 무턱대고 처음부터 저탄고지로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지방량을 조금 낮춰서 무탄 고단 방식으로 탄수화물을 아예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탄고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케톤 시기와 저탄고지 시기를 동시에 병행하는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 정도 공복 상태로 두신가요? 초기에는 23대1 간헐적 단식을 해서 1일 1식을 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는 18대6으로 넘어가서 1일 2식을 해주고, 그리고 현재는 16대8로 1일 2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드셨던 식단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어제 식단으로 육회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육회를 사러 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식단 재료 사실 때는 이렇게 사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메인 고기인 뭐 육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돼지고기 안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 때는 그래도 가까운 마트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신선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트를 가고요. 그리고 채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60kg를 뺐으면 진짜 외모가 많이 달라지셨을 거잖아요. 성공 후에 주변 사람들 좀 반응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성형 의혹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저의 정말 오래된 지인분도 언니 저예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누구세요? 라고 해가지고 놀라신 그런 지인분도 계시고. 와, 네. 진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딱 들어맞으네요. 네, 맞더라고요. 와, 외적인 변화 말고도 일상에서 이게 좀 크게 달라졌다 하는 네. 것들도 좀 있나요? 저는 사실 운동 극현론자였어요. 진짜로 운동이 너무 하기가 싫고 몸이 무거운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막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막 새로운 운동 학원을 막 다니고 싶고 처음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는 너무 뚱뚱해서 못 가봤던 창피해서 못 가봤던 필라테스 학원도 가봤고요. 네, 발레도 한번 배우러 다녀봤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이겨내시고 지속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럴 때에는 식단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운동을 바꿔보거나 뭐 수면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꿔보거나 하면서 계속 몸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했던 게 제 정체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필수 재료인 오이와 채소 그리고 육회, 소고기를 살 예정입니다. 오이는 공복을 깨는 첫문으로 제일 좋은 채소예요. 그래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샐러리로 대체해서 드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식단을 하다가 너무 배고프다 싶을 때는 오이를 씨를 제거하고 껍데기와 같이 드셔주시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필수군요. 네, 오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근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뿌리 채소는 탄수화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오이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채소와는 다르게 저는 얘를 탄수화물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오이와 또 다르게 오이, 그리고 우엉, 고구마, 감자 이런 뿌리, 흙 속에서 나는 친구들을 흙의 영양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 탄수화물로 구분해요. 같은 100kcal를 섭취를 하더라도요. 내가 질 좋은 1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슐린의 자극을 덜 받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몸으로 만들려면 질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애용을 해요. 밀가루 쌀은 먹지 않습니다. 약간 비타민을 충족시켜주고 포만감도 높여주기 위해서 파프리카도 챙겨 먹고요. 제가 육회를 고를 때도 이렇게 하얗게 지방량이 조금 덜 보이는 거 위주로 고르거든요. 똑같은 홍두깨지만 여기 보시면 얘는 굉장히 붉은 육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지방 부위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고를 때 이런 지방 부위가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붉은 육류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이 부위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한우 우둔살 한번 골라서 오늘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하나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 드시는 거예요? 200g짜리 육회인데요. 네. 저는 2팩 먹을 거예요. 400g 먹을 거예요. 고기는 이렇게 됐고요. 아, 여기 있다. 그린 키위. 제가 식단할 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먹은 게 바로 그린 키위예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비타민 함유량이 정말 높고요. 그리고 순탄수, 과당에 들어있는 순탄수 비율이 키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키위 외에도 블루베리라던가 베리류가 순탄수가 굉장히 낮은 과일류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키위 아니면 블루베리 아니면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를 드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피부 문제라던가 이런 미용적인 차원에서 노화를 좀 막기 위해서 항산화 제품을 골라 먹고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먹던데 네네네. 레몬은 따로 챙겨 드시잖아요. 레몬은 주로 레몬 수를 먹기 때문에 식단에 먹으면 아무래도 너무 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레몬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물에다가 하나 타가지고 주로 레몬수로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에요. 마트를 오게 되면은 사실 과자 코너를 지나칠 수가 없는데 피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과자 코너를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네,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라고 되어 있으면 진짜로 다 제로인 줄 아세요. 제로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른 탄수화물 수치라던가 지방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트륨을 안 본다던가. 그래서 항상 영양 성분을 보고 제로 베이스지만 당류는 제로지만 탄수화물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사실은 당류를 먹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류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영양 정보에 탄수화물 10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얘는 지금 한 봉지당이기 때문에 사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용량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져 있다면 탄수화물이 당류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류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당류로 전환돼서 인슐린이 공급되는 거예요. 표기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순탄수에 모든 당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 그냥 당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제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간식으로 먹는 건 어떤 거예요? 네? 물론 뭐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간식을 끊는 걸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죠. 네. 자꾸자꾸 무언가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질 좋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먹는 행위를 이 사람이 끊임없이 쉼없이 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인슐린이 시간에 맞춰서 공급돼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러다 보니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로 치즈를 고르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치즈는 일단 자연 치즈 100%만 먹어야 하고요. 다른 인공 감미료나 다른 것들이 들어간 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유당 분리가 많이 되어져 있는지 나트륨이 조금 낮은 치즈, 모짜렐라 보코친이라던가 생 모짜렐라라던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치즈 위주로 먹거든요. 지금 이것도 100%예요. 자연 치즈고 리코타 치즈나 뭐 이런 친구들도 생 모짜렐라 치즈처럼 같이 활용하는 치즈예요.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있다. 얘도 있다. 이 치즈로 주로 다 드시는 거죠? 네. 치즈 말고도 활용하는 지방분이 이렇게 호두라던가 아몬드라던가 하는 견과인데요. 나트륨 없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호두 100%. 네. 소금을 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나트륨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호두를 먹겠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적게 먹어도 살이 좀 안 빠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라는 기초 개념은 칼로리 인앤 아웃, 칼로리 디피시트라고 하거든요. 그 칼로리 디피시트 방식은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칼로리를 똑같이 먹더라도 질이 다르면 인슐린이 상승하는 속도가 다르고 분비되는 양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양을 무조건적으로 줄이기만 하면 근손실이 유발되고 기초대사량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면 계속해서 양을 줄여서야만 뺄 수 있는데 우리가 제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기초대사량이 너무 크게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절대 기피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폭식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굶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다이어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일 1폭식이라고 말하죠. 내 몸을 제대로 판단하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시고 클린하게 그렇게 호르몬 정상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씩 일반화하는 과정을 스며들듯이 거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많이 먹으면 절대 살찌지 않아요. 적게 먹어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찾아왔다면 네. 주로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희 회원분들 사례 중에 PT를 다니시면서 하루에 간식 포함 5끼 정도를 드시면서 근데 그 5끼가 아주 소량이에요. 소식을 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빠지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PT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운동보다는 식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식단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프리라이스라든가 카이피라라든가 이런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이 있는 거군요, 이게? 네, 얘네들도 상추가 종류가, 아니군요. 네, 종류가 엄청 많아요. 특징이 뭐냐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높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샐러드 채소를 고를 때에도 저는 조금 순탄수가 얼마나 이 채소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단백질 바로 소고기 우둔살. 소고기 우둔살 부위를 주로 강조해서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먹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가 한 끼인가요? 지금 이런 친구들은 이게 한 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끼를 구성해서 먹는 거고요. 보시면 식이섬유, 그리고 오늘 먹을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에도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포도에도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당, 비타민, 항산화를 도와주는 친구들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먹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샐러드는 먹기 좋게 먼저 찢어줍니다. 저는 한 100g 정도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소처럼 네, 풀도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는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탄수화물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탄수화물 수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얘를 너무 과도하게 먹다 보면 순탄수 수치가 초과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는 항상 이렇게 샐러드 믹스로 해서 한 100g 정도 100g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서 먹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는 항상 식사 전에 제가 공복을 깨워주는 역할로 먹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오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절반을 자르면 이렇게 씨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씨 부분은 제거하고 여기 껍데기와 살 부분만 먹어요. 제거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도 순탄수 수치가 있어서예요. 사실 오이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산한 탄수화물 수치 안에서 이미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먹는 편이에요. 중간에 혹시라도 공복을 깨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오이를 드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꼭 씨를 어느 정도는 파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오이 향이 좋네요.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서 먹을 친구들 따로 만들고요. 이렇게 스틱은 한 요 정도만 먹을 거고 얘네들은 한 조각만 더 활용해서 아보카도 오일에다가 제가 지중해식 샐러드로 또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감독님 지중해식 샐러드 좋아하세요? 먹는 건 다 좋아해서 정말요? 저는 근육 돼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식사 전에 먹는 오이고요. 지금 55g인데 그래도 60g까지는 먹는 게 좋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계산되어 있는 네, 맞아요. 순탄수를 순탄수 미리 계산. 계산해서 먹는 거여서 남은 것까지 같이 60g 정도를 당근을 맞췄어요. 얘는 단호박인데 단호박도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이 지금 요만큼 들어가져 있거든요. 저거는 순탄수에 포함이 다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식단은 탄수화물이 한 30g 정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이를 절반은 스틱으로 만들었고 절반은 지중해식 샐러드를 할 거거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보카도 오일이거든요. 이 아보카도 오일이 지방이에요. 네. 근데 이 아보카도 오일 순수한 건강한 지방을 한 숟갈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지방량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면서
포만감 유지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순수한 지방은 인슐린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스푼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리고 소금인데 소금은 제가 히말라야 솔트 소금 아주 한 꼬집 정도만 조금만 해요. 요즘에 소금물을 아침에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해질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하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던가 저혈당이라던가 어지러운 문제, 두통 문제가 전해질 불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중간에 미지근한 물에 미네랄 소금 같은 거 아주 조금 타서 먹는 건 나트륨을 섭취해 줌으로써 우리 몸에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저도 추천드리는 반대, 식단에 충분히 나트륨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먹는 중이라면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식단에 나트륨을 배제하는 식단은 하지 않아요. 나트륨도 자극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저나트륨화 시켜서 먹다 보면 고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몸이 갑자기 반응을 해서 인슐린이 갑자기 큰 구도로 움직인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몸에 수분 저류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많이 붓는다거나. 그래서 하루에 적절한 나트륨 양을 항상 섭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샐러드에도 소금을 조금씩 소량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추도 이렇게 뿌려주고요. 후추는 향신료랑 크게 상관없나요? 네, 후추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신료예요. 그리고 레몬즙. 요즘에는 집에 다 이렇게 레몬즙 다 있으시잖아요. 네. 100% 레몬즙으로 사용하셔서 상큼하게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뿌리셔서 버무려 주세요. 여기 지금 들어간 게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레몬즙, 소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 오일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몸을 깨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샐러드도 먹으면서 중간에 반찬처럼 이렇게 지중해 샐러드도 먹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즈. 이 치즈 이렇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약간 메추리알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친구도 한 30g 정도 맞춰서 먹어요. 보시면 한 5알. 오늘은 호두도 하나 먹을 거라서 이 정도만 먹을게요. 네.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시고, 호두는 하나에 그람 수가 꽤 나가요. 그래서 네, 이 정도만 먹을게요. 치즈와 같이 부셔서 좀 잘게 이렇게. 네. 파프리카도 한 50g 정도 먹을게요. 키위. 키위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블루베리 한 10알 정도로 바꿔서 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같이 먹어요. 준비 기간이 조금 걸리는데 네. 매번 이렇게 만들어서 드세요? 네, 사실 식사를 이렇게 차리다 보면 이거를 먹을 기대를 하면서 맛있겠다 생각도 하면서 사실 내 스스로 자꾸 준비를 해야 확실하게 내가 오늘 어떤 양을 먹는구나 라고 설계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샐러드 가게가 워낙 많아서 배달로 이렇게 시켜 먹기도 참 쉽지만 조리 과정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음날 무게를 쟀는데 뭐야 갑자기 살이 쪄있네, 나는 분명히 23대1 간헐적 단식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식단은 그래도 제가 제 눈으로 보는 방향에서 최대한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바쁘면 저도 배달 샐러드 시켜 먹습니다. 네. 요즘 배달 샐러드도 용량도 다 잘 적어져 있더라고요. 소스를 좀 많이 첨가해서 드시는데 네. 소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소금, 후추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물릴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영양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당류, 3g,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이렇게 적혀 있는데 100g당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10g만 먹겠다라고 계산하면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당류도 높지 않고 탄수화물도 높지 않은 친구예요. 10g을 먹어도 탄수화물 한 2g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먹어요. 스리라차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거든요. 소스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찍먹이에요. 아, 뿌려 먹지 않고. 네, 뿌려 먹지 않아요. 아. 네. 그렇게 먹으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지 않더라도 양 조절도 쉽게 되고 맛도 생각보다 많이 느껴요. 네. 저는 오늘 육회를 한 300g 정도 먹을 거거든요. 소고기 우둔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백질 수치가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한 300g 정도 드셔주시면 내가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일이 없고 탈모가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수분도 잘 챙겨 먹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끔 몸 관리를 잘 해주면 절대 탈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소금이랑 후추간을 조금씩 하거든요. 고기도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살짝 소금간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후추도 이렇게. 후추는 양껏 아니면 네. 양심껏 뿌려야 돼요? 아, 후추 양껏 먹습니다. 네, 양껏 먹어요. 비린 맛이 생고기니까 있을 네. 수도 있어서 아까처럼 살짝 레몬즙도 살짝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면 고기의 잡내라고 하나요? 네. 생고기 먹을 때 나는 약간 피맛 같은 철분 맛 같은 게 조금 줄어들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한 끼. 근데 이렇게 드시다 보면 입 터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사람이기에 먹다가 입이 터진 적이 있죠. 근데 입이 터지려고 할 때 차라리 저는 고기를 먹어서 많이 감정을 누르거든요. 아. 다이어트 하면서 대부분 삼겹살 피하잖아요. 저 삼겹살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밥도, 밥은 안 먹고요. 찌개도 네, 안 먹고요. 안 먹고. 네. 대신 허용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쌈장을 먹습니다. 아, 쌈장을 소량씩 삼겹살에 조금씩 올려서 먹어요. 사실 다이어트 하다가 리피드 데이라는 다이어트 네. 기법이 있어요. 탄수화물 수치를 평소에 40g 미만으로 먹었다면 그날은 한 70g에서 100g 정도로 높여주면서 지방량도 고지방으로 섭취하고 그 다음날 단식을 하루만 해줘도 몸은 다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소 과정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팅 데이는 탄수화물을 먹고요. 리피드 데이 때는 탄수화물 100g 이하로 먹기 때문에 쌈장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저는 탄수화물을 선택한 거죠. 깻잎이라던가 내가 먹고 싶은 뭐 알배추라던가 이런 쌈과 쌈장을 먹었을 때 입 터짐도 진짜 방지가 많이 되고요. 식욕 조절도 많이 되고 이런 식단의 물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치팅이나 리피드 같은 경우는 네. 주기를 얼마나 가져가세요? 리피드 데이는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오, 네. 짧네요. 네, 짧아요. 9일 식단 하면 9일차에 리피드 데이 하고 10일차에 단식하고 이런 식으로 10일에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가고 치팅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식으로 가지고 그럼 가요. 치팅 때는 드시고 싶으신 걸로 드시나요? 다 먹습니다. 하루 탄수화물을 먹겠다라고 다짐한 날에는 사실은 전부 다 먹어요. 안 가요? 대신 폭식하지 않게끔 먹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거짓 공복이 굉장히 많이 내가 느꼈구나. 뇌가 사실은 배고픈 게 아닌데도 배고프다고 굉장히 많은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배고픔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는 욕심이 생각보다 생기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치팅데이가 오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폭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싶었던 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 감량 폭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나요? 당연히 달라지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단백질군이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에도 있고 소고기에도 있고 닭고기에도 있고 생선에도 있고요. 근데 생선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풍부하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주는 단백질이 내 몸에 흡수됐을 때 나오는 감량률 그리고 소고기가 주는 단백질이 그리고 그 외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됐을 때 나오는 감량률이 모두 달라요. 자기의 호르몬이 소,
소에 나오는 이런 단백질을, 지방을 이렇게 잘 흡수를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소 과정을 잘 못하는 몸을 지닌 회원들은 소고기를 먹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식인 거죠. 그러면 대부분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네. 닭고기도 그럼 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을 먹으면 무조건 빠질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닭가슴살을 그렇죠. 네,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지방량이 가장 적고 퓨어한 단백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게 소화기관 내에서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흡수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백질이 흡수가 느려지면서 대사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소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전 처음 들었거든요.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감량률이 다르다라는 게. 네.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회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 회원분들의 몸무게 기록 일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단백질 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도가 이렇게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단백질 군의 방향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먹는 영양제랑 철분제 보여드리려고 챙기고 있어요. 광고는 아닌 거죠? 네,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다 먹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제가 꼭 챙겨 먹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먹기 편하게, 그리고 약간 젤리를 먹는 느낌을 충족시키는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먹어요. 네. 그래서 항상 식사 직후에 먹는 항산화 비타민 C 제품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멀티비타민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나 아연이나 다이어트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어지러움증 같은 거.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철분제예요. 철분제. 철분제는 여성분들이 특히나 다이어트 할 때 빈혈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친구예요. 얘는 추업을,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약간 좀 젤리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씹어 먹는 걸로 준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사 직후에 먹어서 중간에 공복 유지를 할 때 인슐린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 효소예요. 효소는 다이어트 할 때 어떨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 그래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네. 변비. 내보내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 하면 여자분들은 변비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좀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수로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다이어트 하면서는 영양제는 딱 이렇게만 챙겨 먹고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오메가3를 챙겨 먹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류의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잘 섭취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단에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메가3까지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과잉 섭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잉 섭취되지 않게끔 오메가3는 영양제에서 빼고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60kg는 아니지만 한 5에서 10kg 정도 빼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건 조금 꼭 지켜라. 일단 첫 번째는요, 수분. 물을 잘 챙겨 드세요. 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 저류 현상이라 그래서 몸이 계속해서 부종을 만들어 일으키거든요. 식단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어요, 다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물을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양이 줄어들면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을 해요. 코르티솔은 지방 연소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제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자기.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수면과 연결되는 항목이거든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폭식이나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뭐 즐거운 취미 활동이라던가 스포츠라든가 취미 활동을 좀 가지시면서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내가 막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매번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예요. 내가 뭐 위고비라는 뭐 주사를 맞아도 아니면 지방흡입을 하고 와도 그 순간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습관 성형 다이어트. 반드시 습관을 고치세요. 내가 살쪘을 때 해왔던 그 습관을 180도 모두 다 바꾸신다면 꼭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비니픽 다이어트라는 회사 대표 코치로서 저희 회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 전도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비니픽 다이어트를 많이 알게 되셔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식단도 짜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저를 세상에 많이 알리는 것이 하나의 또 큰 목표이고 우리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 또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